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통신사와 유료 방송기업 결합 승인은 이번이 처음. 지각 변동이 예고된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을 긴급 점검한다. 네, 이번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특징주죠. CJ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13일이죠.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는데 이 승인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조건이에요. 조건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5년간 요금 인상 금지. 이건 아마 기존에 가입하고 있으신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쁜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 케이블사와 결합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이동통신의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들 동등하게 뭐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알뜰폰을 CJ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는데 유플러스니까 그 MVN에서 기존의 이 통사로 유플러스의 어떤 전환 강요 금지, 기존 알뜰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 매년 PP 프로그램에 가지고 사용료에 대한 어떤 지급 규모라든지 그리고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자라는 조항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농어촌과 같은 음령 지역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지역이죠. 그래서 광가입자망 구축을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통해서 274일 만에 최종 인가가 났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를 못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건들이 많아요. 좀 시원스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M&A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업계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강제 조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제가 또 완화가 되면은 뭐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CJ헬로비전을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기분 좋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알뜰폰 부분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해줬고요. 이로 인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에는 방송시장 합산 점유율이 KT에서 2위예요. 그러니까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와 달리 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은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없나요? 일단 만약에 단점이 있다라면 그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노사 간의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 차원의 문제다. 그렇죠.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재무적인 문제 부분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가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무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면은 그 부채를 LG유플러스가 또 어쨌든 연대보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는 안 좋게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화면에 자막에 나갔듯이 뭐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로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통신사 같은 경우는 짱짱한 어떤 현금 창출력, 현금 이 부분이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M&A 하는 회사들이 어떤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구조조정 같은 문제들이 뭐 잠재적인 리스크라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LG유플러스 같은 게 만년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병을 통해서 만년 3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료 방송 시장에서 이제 잠재적으로 한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해서 이익도 분명히 가져가는 LG유플러스일 텐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의 합병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합병은 조금씩 연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서 항상 대통령과 대화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죠. 어찌 보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는 문제들인데,
허가 절차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과기부 단계에서,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단계에서 심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판단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어떤 과학기술부가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그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동의를 하고,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방통위에서 또 허가가 돼야 U+처럼 인수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과정들 때문에 SK텔레콤이 조금은 공시를 통해서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시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케이블과 알뜰폰을 품게 된 LG U+ 이런 통신사들이 이렇게 채널을 갖게 되면서 무언가 이득을 더 크게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휴대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방송 채널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국내 OTT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까요? 단순히 네. LG U+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고 해서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또 인수하고 그리고 합병하고 네. LG U+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이런 현상들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국내 같은 경우 유튜브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킹덤이라는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북미 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출시되는 영화들이 어떤 성공의 잣대가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흥행한다 그런 공식이 만들어져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영상 컨텐츠 시장이 상당히 조금 고평가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지위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계 OTT 기업들 그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격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같은 대형사들도 있지만은 조금 반대로 티브로드라든지 CJ헬로비전 같은 이런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서 충돌이 발생됐을 때 이런 소규모 회사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M&A를 통해서 시장이 재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런 시장 재편이 완료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이렇게 핸드폰을 썼을 때 네. 통신사가 5개였거든요. 5개요. 아, 모르나요? SK텔레콤, KT, LG 플러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번호로 예를 들면은 011, 011, 016, 017, 018, 019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지금 3개로 압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영상 콘텐츠 시장, 유료 방송 시장도 이렇게. 현재 재편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좀 약간 강자들이 네. 독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시장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무한대 시장이 아니라 유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고 유선과 무선이 합쳐진 통신 시장이라 해야 되겠죠. 이런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우선 CJ헬로는요, 오늘 14% 넘는 갭상으로 시작을 해서 17%의 장중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음봉이에요. 6%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이 급등이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좀 찰실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지 다시 한번 우상향하게 될까요? 이건 아마 단기적으로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 이슈란 자체가 네. 피인수 주체는 M&A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지만은 그 이슈로 끝이 나게 되면은 결국 인수한 회사가 얼마만큼 시너지를 내냐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J E&M이라는 회사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CJ E&M하고 CJ 오쇼핑이 합병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CJ E&M이 주가 급등했었지만은
이후에 합병하고 난 뒤에 다 주가 제대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과거 CJ ENM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아마 지금도 LG 플러스하고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한 사례가 있겠지만 아마 이게 지속되기는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럼 CJ 네. 헬로의 경우에는 오늘의 급등세가 어떻게 보면은 매도할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반대로 네. LG 플러스를 보면은 CJ 헬로를 얻어가고 여기에 본업도 충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이번 인수합병만 보는 게 아니라 LG 플러스의 본 동사에 대한 펀더멘탈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좋게 보시는지요? 이건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합쳐지고 난 이후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향후에 3도 되고 4도 되고 계속 5이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선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선이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합쳐진 효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될 가능성이 계속 2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 4, 5가 된다는 모르겠지만 2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CJ ENM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CJ ENM이 오쇼핑하고 합쳐서 일시적으로 그 합쳐지게 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3, 4, 5가 되지 않으면서 정체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정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차트도 그렇고요. 뭐 실적도 그렇고 뭐 CJ ENM을 참고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CJ 헬로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유플러스는 시너지를 얼마나 내느냐 그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갈릴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